무서움을 배우려고 떠난 젊은이 이야기.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큰아들은 영리하고 무슨 일이든 잘 알아서 충분히 해냈어요. 하지만 작은아들은 우둔한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작은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평생 짐이 되겠군.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큰아들이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때늦은 시간이나 밤에 무엇을 가져오라고 시키거나 교회 무덤같이 으스스한 곳 근처를 지나가거나 길모퉁이를 가야 할 때면 큰아들은 대답했어요. 오, 안 돼요, 아버지. 저는 그곳에 못 가요. 등골이 오싹한거려. 그는 두려워서 피했던 거죠. 저녁 때 불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귀 기울여 듣다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우면 사람들은 때때로 말하죠. 아, 등골이 오싹해. 하지만 작은아들은 한쪽 구석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들은 늘 등골이 오싹해라고 말하는데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아.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기술인가 봐. 어느 날 아버지는 이제 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 구석에 앉아있는 녀석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너도 곧 키도 크고 힘도 세질 텐데 제 맞벌이를 하려면 뭔가를 배워야지. 네가 봐라. 내 형은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너는 전혀 쓸모가 없는 놈이구나. 그가 대답했어요. 아이, 아버지. 저도 뭔가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해볼게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큰아들이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리고는 혼자 생각했어요. 밥소사. 내 동생은 멍청이구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는걸.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던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언젠가는 배우겠지만 그것으로 내 밥벌이는 하지 못할 거다. 그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관리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그의 고민에 대해 호소했어요. 그의 작은 아들이 교묘하게 머리에 곰팡이가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일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넌 무슨 일을 해서 밥벌이를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배우겠다네요. 교회 관리인이 대답했어요. 그것뿐이지요. 그것쯤이야. 내게 배우면 돼요. 내게 오라고 하세요. 내가 잘 다듬어 볼게요. 아버지는 그 녀석 조금 단련을 시켜야겠지 라고 생각하며 좋아했어요. 교회 관리인이 작은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갔고 종을 치는 일을 시켰어요. 이틀 후 그는 한밤중에 작은아들을 깨워 교회 종탑에 올라가 종을 치라고 했어요. 너는 등골이 오싹한 것을 잘 배우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그는 몰래 먼저 올라갔어요. 작은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몸을 돌려 종에 매달린 줄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교회 종탑 올림구멍 맞은편 계단 위에 무슨 하얀 물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예요? 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물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작은아들은 소리쳤어요. 대답을 해요. 아니면 사라지든가. 한밤중에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관리인은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작은아들이 유령이라고 믿게 하려는 거였지요. 작은아들이 두 번째로 소리쳤어요.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나쁜 놈이 아니면 말을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단 아래로 너를 내던져 버릴 거야. 교회 관리인이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겠지.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석상처럼 서 있었어요. 작은아들이 세 번째로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쓸데없는 일이 되자 달려들어서 유령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그것은 계단을 10개나 굴러내려가 구석에 꼼짝 않고 누웠어요. 이어서 작은아들은 종을 치고 돌아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계속 잠을 잤어요. 교회 관리인의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불안해진 그녀가 작은아들을 깨워 물었어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는지 너는 모르니? 너보다 앞서서 탑에 올라갔는데. 작은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종탑 올림구멍 맞은편 계단 위에 서 있는 것은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뜨지도 않아서 나는 악당인 줄 알고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거기 가보세요. 그럼 그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맞다면 후회할 일이네요. 교회 관리인의 아내는 뛰쳐나가서 그녀의 남편을 찾았어요. 구석에 누워 다리가 부러진 채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아래로 옮겨놓고는 서둘러서 작은아들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악을 썼어요. 당신 아들놈이 큰 사고를 쳤어요.
내 남편을 계단 아래로 내던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우리 집에서 데리고 가세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달려와서 작은 아들을 야단쳤어요. 무슨 불경스러운 장난이냐. 악마가 시켰구나. 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책임질 수 없어요. 그분이 밤중에 무슨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고 3번이나 물었어요. 대답을 하든지 사라지라고 했다고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내게 사고만 치겠구나. 더 이상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꺼져라. 네, 아버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이 밝으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법을 배우러 나가겠어요. 그러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겠죠.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마음대로 배워라. 너에게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 너에게 50달러를 줄 테니 이걸 갖고 넓은 세상으로 가거라.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네가 어디서 왔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나는 틀림없이 너 때문에 부끄러울 테니까. 알겠어요, 아버지. 제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시다면 저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달이 밝자 젊은이는 50달러를 주머니 속에 넣고 나와 큰 길을 따라갔어요. 혼자 계속 말을 했어요. 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젊은이가 혼자 중얼거리며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옆에서 오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쯤 갔는데 그 남자가 교수대를 보고 말했어요. 너, 저기 있는 나무 보이지? 7명이 밧줄잡이 딸과 결혼을 했어. 이제 나르는 법을 배우겠지. 밤이 올 때까지 그 밑에 있어봐. 그러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을 거야.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필요한 게 더 이상 없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내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금방 배우게 되면 제 50달러를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내게 오세요. 젊은이는 교수대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동안 그는 불을 피웠어요. 하지만 자정이 되자 바람이 싸늘해지고 오싹해져 모닥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형 당한 사람들이 바람에 서로서로 밀치며 연달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어요. 모닥불 옆에 있어도 밑바닥까지 얼어붙는데 그대들은 그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먼저 얼어버렸겠군요. 그리고 그들에게 동정심이 생겨 사다리를 올라가 하나씩 줄을 풀어 7명 모두 아래로 후다닥 내렸어요. 그러고는 입김을 불어 불길을 살려놓고 그들이 따뜻해지도록 빙 둘러 앉혀 놓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옷에 불이 붙어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대들이 조심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시 위에다 매달아 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자들은 듣지 않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누더기에 불이 옮겨가도 방치할 뿐이었죠. 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주의하지 않으니 나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타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순서대로 다시 위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불 옆에 앉아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50달러를 받으러 온 남자가 물었어요. 이제 등골이 오싹한 게 뭔지 알았지? 그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입도 열지 않고 너무나 멍청해서 그들의 몸에 걸친 낡은 걸레짝들이 타들어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 남자가 보니 오늘 50달러를 가지고 가긴 틀렸다는 것을 알고는 떠나며 말했어요. 내 평생 저런 놈은 하나도 없었어. 젊은이는 역시 길을 떠나며 다시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내게 등골이 오싹한 일이 생겼으면. 아, 내게 등골이 오싹한 일이 생겼으면. 뒤에서 뒤따라오던 마부가 그것을 듣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니?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요. 마부가 다시 물었어요. 어디서 왔니? 나도 몰라요. 내 아버지가 누구니?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뭘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중얼거리니?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아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내게 가르쳐줄 수는 없나 봐요. 마부가 말했어요. 어리석고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두게. 나와 함께 가세. 내가 자네가 묶을 수 있는 곳을 봐주지. 젊은이는 마부와 함께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한 역관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곳에 묵기로 했어요. 그는 방 안에 들어서며 다시 큰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만 생겼으면. 내게 오직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 생겼으면.
그 말을 들은 여관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그럴 생각이 있다면 아마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네. 여관 안주인이 말했어요. 아, 입 다물고 잠자코 있어요. 그렇게 주제넘게 굴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잘생긴 눈이 다시 빛을 못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 배워볼래요. 그래 해보자 하며 집을 떠났던 것도 그것 때문인거려. 그는 여관 주인을 쉬지도 못하게 해 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주받은 성이 있는데 오직 사흘 밤만 있으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과감하게 감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태양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가장 아름다운 처녀라는 거예요. 성 안에는 나쁜 괴물이 감시하는 굉장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빼내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다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지요. 젊은이는 다음날 아침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저주에 걸린 성에서 사흘 밤을 지내고 싶습니다. 그를 본 왕은 마음에 들어 말했어요. 네가 3가지 물건을 부탁하면 성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그가 대답했어요. 그러면 불과 쇠가리 선반 하나 그리고 칼 달린 목공용 작업대를 부탁드려요. 왕이 모든 것을 낮에 성으로 옮기게 했어요. 밤이 되려고 하자 젊은이는 그곳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불을 밝게 피우고 칼 달린 목공용 작업대와 쇠가리 선반을 나란히 세워놓고 선반 위에 앉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아, 등골이 오싹하는 일만 내게 생겼으면.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것을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아. 자정이 될 무렵 그는 한 번 더 불을 살리고 싶어 우우 불었어요. 갑자기 구석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오우 야옹 섬뜩하고 소름 끼쳐 얼어 죽을 것 같아. 그가 외쳤어요. 멍청한 것들. 무슨 비명을 지르고 그러니 몸이 얼 것 같으면 이리 와서 불가에 앉아 따뜻하게 하면 되잖아. 그가 그 말을 하자마자 커다란 검은 고양이 2마리가 힘차게 뛰어와 그의 양옆에 앉아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사납게 노려보았어요. 잠시 몸을 녹인 그들이 말했어요. 야, 친구, 우리 카드놀이 할래? 그가 대답했어요. 못할 이유 없지. 하지만 너희들의 앞발을 먼저 보여줘. 그들이 발톱을 세워서 내밀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너희들의 발톱을 보니 이렇게 길어. 내가 너희들의 발톱을 먼저 깎아야겠어. 그는 그들의 목덜미를 함께 잡아 작업대 위에 끌어올리고 앞발을 나사못으로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그가 말했어요. 너희들의 발톱을 보니 카드놀이를 할 재미가 사라졌어. 그는 고양이들을 때려 죽이고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2 녀석을 조용하게 해놓고 다시 불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사방 구석구석에서 불타는 듯한 사슬을 건 검은 고양이들과 검은 개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계속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그는 이제 몸을 감출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지르더니 불 위로 달려들어 서로 잡아당기면서 그 불을 꺼버리려고 했어요. 그는 잠시 동안 가만히 보고 있었지만 화가 나서 목공칼을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어요. 꺼져라, 이 불량배들아. 그리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뛰어 도망간 놈도 있었지만 다른 놈들은 때려 죽여서 바깥에 있는 연못에 던져버렸어요. 그는 다시 돌아와 불씨에 입김을 불어 불을 되살려내고는 몸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렇게 앉아있으니 졸려서 눈을 오래 뜨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니 구석에 커다란 침대가 있었어요. 저것은 내게 정말로 적당한 거네. 그가 말하며 그 안에 누웠어요. 눈을 감고 있으려는데 침대가 제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온 성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래, 좋아 더 좋아. 침대는 계속 달렸어요. 마치 6마리 말이 끄는 것 같았지요. 문턱을 뛰어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자 뛰어라 빨리 높이 뛰어라 빨리라고 마치 누가 외치는 것 같았지요. 갑자기 뒤집어지더니 내팽개쳤어요. 그것은 마치 산처럼 위에서 그를 내리누르며 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베개를 올리고 담요를 팽개치며 기어나와서 말했어요. 이제 누구든 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해보세요. 그는 불 옆에 누워서 다음날이 될 때까지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자 왕이 왔어요. 그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유령들이 그를 죽게 만들었구나라고 추측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잘생긴 젊은이였는데 섭섭하군. 그 소리를 듣고 젊은이는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광이 놀라워하면서 기뻐했고 그에게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정말 잘 지냈어요. 하룻밤은 지났으니까 나머지 이틀밤도 역시 차례차례로 잘 돌아갈 거예요. 그가 역관으로 돌아오자 주인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 내가 살아있는 자네를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배웠겠네. 그가 말했어요. 아니요, 모두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지금 내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밤에 그는 다시 한번 낡은 성에 올라갔어요. 불 옆에 앉아 다시 지금 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 생겼으면 하는 낡은 타령에 빠져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이 다가오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점점 강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고요해지더니 마침내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 반토막이 굴뚝 아래로 내려와 그의 앞에 떨어졌어요. 그가 외쳤어요. 하, 반쪽이네. 게다가 너무 적잖아.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미쳐 날뛰며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다른 반쪽도 똑같이 아래로 내려와 떨어졌어요. 그가 말했어요. 기다려봐. 먼저 불을 좀 더 피워줄게. 그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주위를 보니 두 조각이 모여서 합쳐졌어요. 그리고 극악무도하게 소름 끼치는 남자가 되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젊은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내기도 한 적 없잖아. 그 작업대는 내 거야. 그 남자가 밀어제치려 했지만 젊은이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의 힘이 떨어져서 젊은이가 그를 밀쳐내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차례차례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들은 9개의 벼다귀와 2개의 해골을 후다닥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구조회라는 볼링 비슷한 놀이를 했어요. 젊은이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물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함께 할 수 있나? 그래, 돈만 있다면. 그가 대답했어요. 돈은 충분히 있지. 하지만 너희들의 공은 별로 둥글지 않아. 그리고는 해골을 잡아 선반에 앉아서 둥글게 갈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자, 이제 더 잘 밀어버릴 수 있게 만들었어. 야오, 이제 재미있겠네. 그는 함께 놀이를 했고 돈은 조금 잃었어요.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모두 그의 눈 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는 아래에 누워 편안히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왕이 와서 알고 싶은 것을 물었어요. 이번에는 자네가 어떻게 했나? 그가 대답했어요. 볼링을 했는데 동전 몇 푼 잃었습니다. 자네는 등골이 오싹한 일이 있었는가? 아이, 재미는 있었지요. 아, 내 등골이 오싹한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세 번째 밤에 그는 다시 자기 작업대 위에 앉아 아주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오직 내게 등골이 오싹한 일만 생겼으면. 때늦은 시간이 되자 6명이 커다란 남자들이 관 하나를 안으로 날라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아, 며칠 전에 죽은 내 사촌동생인가 보네. 그는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며 소리쳤어요. 와봐, 사촌동생아, 이리 와. 그들이 관을 땅바닥에 내려놓자 그가 가서 뚜껑을 잡고 열었어요. 그 안에는 죽은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가 얼굴을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가 말했어요. 기다려봐. 내가 너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줄게. 그는 불 옆으로 가서 그의 손을 따뜻하게 해서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에 갖다 댔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을 잡아 꺼내고 불 옆에 앉아서 그의 무릎 위에 갖다 대고 팔도 주물렀어요. 피가 다시 돌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래도 한번 목숨을 잃은 그를 도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둘이 같이 침대에 누워있으면 서로 따뜻해진다는 것이 기억나 그를 침대로 옮기고 그의 옆에 누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죽은 이도 역시 따뜻해지고 활기를 띠며 움직였어요. 젊은이가 말했어요. 봤지, 사촌동생아. 내가 너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니. 하지만 죽은 사람이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제 내가 너를 목졸라 죽여버릴 거야. 그가 말했어요. 와우, 그게 고맙다는 인사야. 다시 너는 관 속에 들어가야겠구나. 그는 멱살을 잡아 관 속에 던져놓고는 뚜껑을 닫았어요. 6명이 남자가 오더니 다시 관을 들고 떠났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것은 내게 등골이 오싹해지게 할 수는 없군. 여기에서 나는 평생을 있어도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때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누구보다 더 크고 끔찍하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얗고 긴 수염이 낯늙은이였지요. 그가 소리쳤어요. 오요 꼬맹이 녀석.
이제 곧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야.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는 말아요. 나 또한 한 몫을 해야만 내가 죽겠죠. 사악한 자가 말했어요. 나는 너를 잘 붙잡을 수 있어. 가만. 그렇게 지루하면 되겠어. 나도 너만큼 그렇게 힘은 세. 어쩌면 너보다 더 힘이 있을지도 모를걸. 늙은이가 말했어요. 그런가 볼까. 네가 나보다 더 힘이 세다면 나는 너를 놓아줄 거야. 와봐. 우리 시험해보자. 늙은이는 그를 데리고 어두운 복도를 통과해서 대장간으로 갔어요. 도끼를 잡고 모루를 내리치자 단번에 땅속에 박혔어요. 나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젊은이는 그렇게 말하며 다른 모루로 갔어요. 늙은이는 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려고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하얀 수염이 아래로 늘어뜨려졌지요. 젊은이는 도끼를 잡아 한 번에 모루를 쪼개고는 그 안에 늙은이의 수염을 단단히 끼워 넣었어요. 젊은이가 말했어요. 너는 이제 내 거야. 이제 네가 죽겠지. 그는 쇠몽둥이를 집어들고 늙은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울며 신음을 내뱉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에게 큰 재산을 줄 테니 그만두라고 사정을 했어요. 젊은이는 도끼를 뽑아내고 그를 풀어주었어요. 그를 다시 성으로 데려간 늙은이는 지하실에서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괴짝 3개를 보여주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다른 것은 왕의 몫이고 세 번째 것은 너의 몫이야.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망령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깜깜한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혼자 헤쳐나갈 수 있어. 그는 손으로 더듬어서 방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불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왕이 와서 말했어요. 이제는 등골이 오싹한 것을 배워서 알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내 사촌도 있었고 수염을 기른 사람도 왔었어요. 그는 내게 아래로 내려가 많은 황금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등골이 오싹한 것을 내게 말해준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네가 성을 구했으니 내 딸과 결혼을 해라. 그가 대답했어요. 그거야 매우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등골이 오싹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지어서 황금이 위로 운반되고 결혼식을 했어요. 젊은 왕은 그의 신부를 정말 사랑하고 행복했지만 늘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내게 등골이 오싹한 일이 생겼으면, 내게 등골이 오싹한 일만 생겼으면. 그러자 마침내 왕비도 짜증이 났어요. 그녀의 몸종이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등골이 오싹한 걸 잘 배우실 수 있게요. 그녀는 정원을 흐르는 시내로 나가 양동이에다 한 통 가득 작은 물고기들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밤이 되어 젊은 왕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신부는 이불을 벗겨내고 양동이에 가득 담긴 찬물과 물고기들을 쏟아부었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그 위에서 팔딱팔딱 뛰었어요. 그가 잠이 깨어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 등골이 오싹해. 내게 등골이 오싹한 일이 생겼어. 사랑해요, 여보. 그래, 나는 이제 알았어. 등골이 오싹한 게 무엇인지.